오늘도 내일도 너드하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스타트업 슈퍼넛 조이원 인유진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10월 5일이에요. 맞아요. 추석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10월이 벌써 다가왔네요. 네, 그래서 추석 관련된 거를 하려다가 뭔가 흔한 거예요. 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시점이 대학교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겠죠? 하고 있으니까 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만난 대학교에서 만난 자잘자잘한 교수님 빌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빌런은 보통 이제 해외 그런 히어로 나오는 소설 같은 데에서 꼭 이렇게 나쁜 역할을 하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네. 영웅에 대적하는 존재죠. 네. 그래서 뭐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약간의 악당 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만났던 그런 빌런들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물론 대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따스하고 저한테 다양한 용기를 준 교수님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뭐 안 좋은 기억도 좋은 기억만큼이나 네. 강렬하게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기억은 다른 에피소드로 미루고 오늘은 좀 당황스러운 그런 에피소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돌아보거나 네. 이러면서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대학생이라면은 본인은 이런 빌런들과 마주했을 때 네.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최고의 스타트업 슈퍼너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슈퍼너드 16화 오늘의 주제는 교수님, 저한테 왜 그랬어요? 입니다. 좀 더 이게 그 연기 톤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해주겠어요? 교수님 저한테 왜 그랬어요? 아니 이게 왜 연기 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이 제목 지을 때 네. 제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이 문구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게 너무 유명해서 사실 영화 안 봐도 다 알죠. 저한테 네. 왜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달콤한 인생이라는 약간 느와르 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영화에서 이병헌 배우님께서 네. 저한테 왜 그랬어요? 왜 이런 대화를 던져요. 네. 그래서 유진님 아까 따라 하던데 그 해주세요. 아니야. 안 할래? 그래서 그 이병헌 배우님이 저한테 왜 그랬어요? 당신 밑에서 7년 동안 개처럼 일한 날? 뭐 이런 대사였나요? 하여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김영철 배우님께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되게 찰떡 같은 대사? 네. 되게 재미난 그런 밈으로도 많이 쓰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할 내용이야말로 제목과 찰떡처럼 네. 밈처럼 잘 어울린다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고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네. 추석 네.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추석 때 뭐 하고 있었는지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유진님 뭐 했어요? 저는 이 루트가 어땠냐면 피곤, 행복, 피곤 이 순서였어요. 피곤 행복 피곤. 사실 추석 때 막 딱히 그런 힘든 일정은 없었고 당일날 친가가 춘천이라 춘천이 내려갔다 올라와서 되게 즐겁게 고기 파티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는데 여김없이 네. 또 이번에 이제 뭐로 다투냐면 늘 출발 시간으로 다투거든요. 어디로 가는 출발 시간이요? 춘천 가는 시간을 몇 시에 갈 것인가.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조금 시간적으로 강박이 있으세요. 그래서 늦지 말아야 된다. 혼자 그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셨는데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거든요, 저희 집이. 제일 빨리 와서. 네. 그래서 아빠는 그게 여지껏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 잘 지켜왔다는 예, 걸. 그래서 매번 이렇게 명절 때 갈 때마다 늘 여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너무 피곤하게 구니까 이제 다들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래서 다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하면서 네이버 지도를 찍어갖고 막 이렇게 보여주죠. 네, 몇 시간 걸리니까 이때쯤 출발하면 충분히 들어간다. 심지어 아빠가 얘기하신 시간보다도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 얘기했는데 아빠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출발을 하고 싶었나 봐요. 거의 새벽 5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순천들이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만큼은 빨리 이제 도착해야 된다는 네. 그런 게 좀 강하시군요. 네, 그래갖고 이게 뭐 한두 번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이게 맨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꽤 있었고 딴 거는 다 괜찮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외갓집에서 또 즐겁게 연어, 자연송이, 한우 파티를 했어요. 되게 호화롭네요. 그래서 그때 전 되게 많이 좀 즐겁게 먹었고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그때 좀 체력 보강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남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하남집에 이제 언니가 처음 왔어요. 방문해서 언니랑 아빠랑 엄마랑 왔는데 또 말다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싸우고 돌아가는 게 참 마음이 그래서 이제 공원을 걷자. 네. 공원을 걷는데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셨는데 네. 제가 그러고 나서 한 이틀 동안 혼자 있을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막 힘든 일은 없었고 그냥 정서적으로 그냥 좀 피곤했다, 행복했다, 피곤했는데 이게 되게 여운이 길게 가더라고요. 제 몸도 가뜩이나 피곤한데. 네, 신체적인 그러니까 갑자기 본인 살던 집에서 본가로 이동하면서 네. 자는 시간도 달라지지만 네. 무엇보다도 이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네. 좀 오래 가죠. 그래서 뭐 별다른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건 없었는데 되게 피곤해서 저는 쉬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간 좀 몸이 피로한 상태예요. 네, 오늘도 저한테 계속 피곤하다고. 저도 저는 가기 전에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갔었어요. 왜냐면 네, 맞아요. 아빠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셔가지고 네. 이제 가면은 내가 정서적으로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하고 갔는데 그 퉁명스러우신 와중에서도 네. 마음을 푸시기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걱정보다는 괜찮았으나 네. 이제 뭐 그래도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아빠와 저 사이에서 네. 엄마가 저한테 신신당부를 제발 사고 치지 말고 가라. 아직 사고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제가 딱히 뭐 사고 치는 건 없는데 그 네. 사고라는 거는 아빠의 심기를 많이 거스르지 말아라 제발. 뭐 이런 얘기였고 네, 엄마의 이야기를 받들어서 저도 참 뭐 요리를 열심히 하면서 지냈고요. 네. 그리고 그 엄마가 아빠랑 같이 살게 되면서 네. 그 시골이에요. 그래서 자연 이렇게 요즘 벼가 다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노란 그 들판을 거닐었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대백제전이라고 저희 집에서 이제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공주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제가 공주를 성인이 돼서 놀러 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놀러 가는 거였고 그래서 대백제전이라는 충남의 대표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네. 부지는 되게 넓었어요. 축제 치고는. 근데 좀 어수선해서 정비가 많이 필요해 보였고 근데 여기가 등불 이렇게 켜는 게 메인이에요. 등불. 강이 흐르는데 거기 미르섬이라고 약간 조그만 섬인 같은 네. 게 하나 있는. 거기에 불 같은 거 많이 설치해 놓고 강에도 배 띄어놔서 불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밤에 보면은 꽤 예쁘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낮에 가가지고 좀 그거가 보지 못해서 아쉬웠고 대신에 씨름이라든지 줄타기라든지 이런 되게 토속적인 전통적인 걸 즐길 수 있어서 그거는 좋았습니다. 아주. 그리고 축제가 생각보다 그냥 그래서
강을 마주보고 공주의 공산성이라고 있어요. 공산성.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축제 기간이라서 그 입장료를 안 내고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올라가 봤고 근데 제가 생각보다 고소공포증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있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는데 엄마보단 제가 나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는 막 산성 거기 네. 가장자리에도 이렇게 앉고 사진 찍고 하는데 전 도저히 못 앉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몇 분 남았어요. 출구까지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진짜 힘들게 한 바퀴를 돌았고요. 네. 그런 게 기억이 났네요. 좀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걱정을 했으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군요.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네. 봅시다. 저는 대학교를 10년 정도 다녔는데 저는 8년 다녔더라고요. 아 진짜? 유진이도 오래 다녔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을 다양하신 분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하신 분을 봤다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 때 그때 그 교수님이 있었지 이게 아니라 기간이 기니까 새로 들어오는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강사 조교수님들도 보고 뭐 많이 본 거지. 다양한 사람들을. 20살에서 21살 1, 2학년 때는 갓 입학한 그 시점에서 교수님 맞아 프레시맨 교수님을 본 것 같아요. 근데 22살 이후부터는 우리가 일을 좀 빨리 시작했잖아요. 네. 우리 일을. 그래서 사회인의 시선에서 교수라는 직업으로 그 직장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네. 유진님은 어때요? 몇 살부터 이제 교수님이라는 직업을 네. 직업으로 인식하면서 본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우리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저도 휴학 기간이 꽤 길었는데 휴학을 다 마치고 마지막 막판에 졸업을 해야 돼서 돌아왔을 때 그때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교수라는 그 직업으로서 저 사람도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약간 요런 식의 느낌이 들었고 그전에는 약간 선생님 아직 그런 맞지. 중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 같은 느낌에서는 벗어나진 못했었죠. 그 전까지는 네. 그랬죠. 저는 올해 2월에 졸업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 자잘자잘한 빌런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2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대처한 방식을 지금 나이에 와서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했던 행동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제가 좀 요령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막 요령이 없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요즘 매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 표현 자체에도 좀 힘들어요, 마음이. 이걸 매긴다라고 이렇게 내가 입으로 내뱉으면 네. 스스로 상처받아. 그러니까 매기는 거를 네. 어렸을 때는 인식조차 못했어요. 이게 왜 이게 나쁜 감정 굳이 왜 가지고 있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굳이? 근데 지금의 나는 어떠냐면 이 사람이 나를 만약에 매기면은 인식은 해. 근데 절대 맞받아치지 못해. 이거는 연습해도 안 돼. 맞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 좀 당했구나 하고 이 말이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나중에 슬퍼할 수는 있어도 그랬고 그래서 나는 원래 요령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빌런을 마주했을 때 네. 어렸을 때는 뭐 어떻게 대처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교수라는 직업 네. 그 다음에 이 대학교의 이 시스템.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네.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같은 문화 생활,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을 공유하는 그 중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시험이라는 그 틀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어떤 그 수업 계획 같은 것도 딱 강의 계획.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딱 있어야 되고 뭐로 평가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좀 전달해야 되는 그런 틀이 있죠. 맞아. 그리고
그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강의 계획안을 대학생들은 미리 보고 그 신청을 교수님도 하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선택 권한이 없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만큼 필수 교육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록금을 내가 네. 제때 안 내면 네. 학교에서 잘리거나 혹은 자동 휴학 처리가 되는, 재적 처리가 되는. 네, 재적 처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만큼 평가도 이제 자율 재량 이런 게 좀 많고 교수님의 자율 재량 그리고 성적표도 우편 번호로 본인이 넣은 우편 번호로 온다. 정말 대학생으로서의 시험은 부모님이랑 분리돼서 되게 분리돼 있죠. 성인인 나 자신으로서 받는 그런 성적표이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시험을 본다고 하면 부모님이 잘 봤어? 뭐 약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게 되잖아요. 어떻게 됐어? 어찌됐든 대학 입학 시험이라는 하나의 관문을 다 같이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중고등학교 공부 그렇죠. 자체가. 그래서 부모님도 계속 그거를 염두하면서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대학교 시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찌됐든 대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받더라도 뭐 취직이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나아간다든지 되게 다양해져서 그때부터는 대학교 시험에 대해서 부모님께서도 별로 그렇게까지는 어떻게 됐어? 라고 묻진 않아요. 어떤 수업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시지 않나요? 전혀 모르죠.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시시콜콜 얘기하기 전에. 시시콜콜 얘기하기 전까지는 내 자식이 무슨 수업을 듣는지 모르신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또 다르고 교수님 다르죠. 새로 오시는 분마다 또 하시고 싶은 그 수업이 다르니까. 저는 늘 수강 신청이 어려워서 수강 신청 전에 짰던 시간표를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2학년 1학기까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간표가 거의 개강하고 한 2주까지 계속 바뀌었어요. 2주 동안까지 계속 옮길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쵸.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 돼서야 비로소 나의 시간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도 딱히 뭐 이번엔 뭘 듣니라든지 전혀. 네. 그리고 이제 점수 매길 때도 네. 중간 기말 뭐 참여도 요 정도까지는 뭐 초중고등학교랑 비슷하다면 근데 이제 과제라는 것도 있고 참여도 항목에서 팀플. 참여도가 있죠. 유진님 팀플 어때요? 저는 팀플은 팀 프로젝트의 준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한 팀이 돼서 어떤 팀마다 뭐 주제를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고 혹은 교수님이 던져준 주제를 가지고 각 팀마다 뭐 자기만의 해법, 이 팀만의 해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식의 것이 대다수인데 전 팀플을 뭐 꼭 필수 아니면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피한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피한다기보다는 굳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제가 해봤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봤었는데 이게 모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약속 시간 맞추는 게 네, 힘들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말고 그냥 내용을 진행하고 이런 건 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막 이래 밀리고 저래 밀리고 하니까 뭐 만나자고 한 시간에 오는 사람이 잘 드문. 맞아요. 그거에서 사실은 좀 시간 낭비 같은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팀플 같은 거 해보면 네. 정말 딱 시간에 맞춰서 잘 그리고 분량도 잘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네. 뭐 한 사람이 하드 캐리를 한다든지 네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뭐 이해는 돼요. 네 맞아요. 사람들마다 그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도도 다를 수 있고 네 그리고 대학교 시험 기간에 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학교에 그 시간 뭐 아침 9시부터 뭐 6시까지 있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자유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확 열리니까. 확 열리죠.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체 휴강. 자체 휴강. 막 예를 들어서 수업에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중고등학교와 많이 다른. 엄청 다르죠. 네. 그래서 뭐 자체 휴강. 본인 휴강이 아닌데 본인이 그냥 학교에 가다가 딴 길로 새는. 그래서 오늘은 안 갈래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안 갈래요. 라든지
그래서 벚꽃 기간에도 시험 기간이고 네, 맞아요. 솔직히 지금 추석 응. 전에도 이제 시험 공부를 사실 하고 있어야 되는 때고 그렇죠. 근데 가을에도 왜 은행잎도 지고 막 되게 단풍진 모습이 되게 예쁘잖아요. 날씨가 좋죠. 네, 날씨가 좋으니까 또 나가고 싶고 뭐 자전거라도 타고 싶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봄에는 다른 학교들 축제들도 막 열고 아, 봄에는 축제 때문에 또 많이 그렇죠. 그래서 뭐 대학생들은 자유가 확 열리면서 네. 개별의 의지와 그런 거에 따라서 시험이나 이런 것도 얼만큼 내가 참여할지 많이 바뀐다. 많이 조절되죠. 그리고 과에 따라서 평가들이 다르잖아요. 많이 이거는 다르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디자인이랑 기업가 정신을 복수 전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디자인과는 이 종이 시험이 별로 없습니다. 종이 시험.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론에 대한 왜 뭐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뭐 문제를 푼다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앉아서 네. 여기 종이로 뭐 네, 디자인과는 그래서 과제 위주고 네. 중간 과제는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조금 더 기말보단 짧으니까 네. 기말 과제 하나로 퉁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그 진행 과정을 평가를 하는 중간 평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이고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경영학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지점에 있는 네. 그런 스타트업 관련된 수업에서는 뭐 심지어 토너먼트식이기도 하고 피칭 토너먼트. 아이템 피칭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냥 이거 패스하냐 안 패스하냐 참여도에 따라서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어땠어요? 컴퓨터공학과는 일단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기본적으로 수학이랑 과학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과학도 화학이랑 물리 뭐 1학년 때 그런 수업도 많이 듣고 컴퓨터공학과인데 화학 물리를 들어요? 1학년 땐 기본이에요. 공대 공통이라 그래서 뭐 대학 물리, 대학 화학 이런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응용 수학까지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컴퓨터 공학이라고 해서 꼭 막 바로 코딩부터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기초적인 수학 지식, 뭐 선형대수학이라든지 이산수학이라든지 뭐 수학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재밌었어요? 아니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그래도 성적 좋았잖아. 좋았다고 할 수 있나? 하여튼 그냥 겨우겨우 했고 시험에 있어서는 늘 페이퍼와 함께하는 시험이었죠. 의외로 컴퓨터 공학과의 1, 2학년, 심지어 3학년 때까지의 시험의 대부분은 다 페이퍼 시험이에요. 아, 왠지 그 컴퓨터 공학과 하면 컴퓨터 앞에서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군요. 그렇진 않죠. 왜냐면 과제로서 뭔가 제출을 할 때 각자가 컴퓨터를 가지고 만든 다음에 뭐 빌드된 파일을 제출을 한다든지 뭐 소스코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출은 있을 뿐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교수님 앞에서 두들기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냥 다 시험이었어요. 종이 시험. 그래서 뭔가 저는 좀 다른 형태의 시험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도 이미 종이 시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대학교 그쵸. 때는 좀 다른 거 약간 이런 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시험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디자인 관련된 그러니까 뭐 순수 예술 쪽 수업을 하나 들은 게 있었어요. 근데 사이버 강의였죠. 그래서 뭐 핸드 드로잉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손으로 이렇게 스케칭하는 거 제가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거는 배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들었는데 이제 시험이 그 어느 그 큰 대강의실 같은 데에서 2절지를 나눠주고 그러니까 사이버 강의였는데 시험을 보러 갈 때는 학교에 가서 2절지를 나눠줘요? 그래서 되게 그때 그거 듣는 분이 많아갖고 반도 한 여러 개 큰 대강의실을 다 빌려서 뭐 저희 방 안에도 100명가량이 앉아서 그래 100명가량이 2절지를 펼쳐놓고 핸드 드로잉? 재밌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와서 처음 2절지를 받아서 도장도 찍혀 있고 다른 종이를 갖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날 딱 기입된 그 도장이 찍힌 거기에다가 3장 정도를 그렸어요. 재밌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제 그 대학교 시험 중에서 제일 특이한 시험? 특이하다. 근데 진짜로 이 전공 미대 전공이 아닌 이제 다양한 학과가 모여서 2절지를 그리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채우는 게. 그렇죠. 뭐 그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간 핸드 드로잉이니까 이 기본 선 연습 관련된 거를 몇 개 그려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굵기라든지 이 간격, 이 경쾌함을 정확하게 그리는 거를 보고. 근데 막 세모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연달아서 그리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그걸 이절지 안에 배치를 알아서 해서 하는 거고, 뭐, 세 번째 뭐 데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간단하게 뭐 이렇게 원뿔 같은 거 그런 거 그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유진님 워낙 잘 그리니까 사실 나보다 훨씬 잘 그리니까. 아무래도 제 전공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재밌고 그냥 못해도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이 많은 시험지를 가지고, 그 그림 그린 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나눠질 수 있는지,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근데 생각보다 점수는 좋았어요. 유진님 잘하니까. 그래서 그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이건 정말 별로였던 경험인데, 광고 관련된 수업이었거든요. 이것도 사이버 강의예요. 사이버 강의를 즐겼네요. 이유가 있나요? 사이버 강의, 제가 또 학교에 이렇게 나오는 게 좀 힘들 때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이버 강의를 이제 보통은 이제 한 학기 때 한두 개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나는데, 보통은 다 사이버 강의에서의 시험이 많이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재밌네. 왜냐하면 사이버에서 봤던 공부를 와서 막상 시험을 보려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급격히 나서 갭이 있었다. 네, 그래서 특히 제가 얘기한 아까 광고 시험 같은 경우는 오픈북 시험이었거든요. 네. 근데 내용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류의 문제가 나올까 했는데 너무 세세하게 말도 안 되는 부분에 있는 그거를 이렇게 빵 뚫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이제 방 안에서 시험 보는데 막 진짜 막 찾느냐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컴퓨터 파일화해서 검색하면 그 생각 못 했네요. 그렇게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문제가 많았던 게 제가 그냥 진짜 찐으로 그 유인물을 막 이제 진짜 열심히 파일링도 해갖고 챕터까지 다 나눠서 해놨는데 무의미할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안 됐다.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세세하게 나오니까 이거는 거의 뭐 혼자서 다 여러 명이서 시험을 봐야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AI가 잘 보는 시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제 동생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방바닥에 다 그 유인물이 나뒹굴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뭘 한 거냐고. 시험 봤어. 시험 봤어. 집에서? 망했어. 너무 어려웠어요. 그 시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AI를 위한 시험이었어요. 재밌다 진짜. 그래서 제한 시간 너무 짧고 문항수가 말도 안 되게 길고 너무 세세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되게 그런 어떤 중요한 이 단원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 시험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냅다 외우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집어 던지면서 시험 봤던 게 아직도 어딨어? 저는 제가 본 시험 중에 그거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코딩 제가 코딩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파이썬을 해볼까? 그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네. 파이썬이 핫한가?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뭐 자동화 관련된 쪽으로 파이썬이 많이 핫했었죠. 그래가지고 파이썬 책도 사면서 네. 마침 그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업 중에 약간의 코딩을 이용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코딩이 어렵다고 뭐 나와 있지 않고 네. 강의 계획서는 되게 친절했어요. 그래서 되게 미디어 아트스럽게 코딩을 활용해서 직접 그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이 아트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왜 요즘 미술관 같은 데 가면 네. 이 공간감을 활용을 하면서도 네.
뭐 인터랙티브한 이렇게 뭐 내가 여기 갔을 때 네. 약간 이미지가 여기 뜬다든지 네. 뭔가 사람이 뭐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정기적 신호를 가지고서 약간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고차원적인 시도도 있고 하여튼 간에 아두이노 같은 거라든지 좀 더 아날로그에서 벗어난 그런 네.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 그런 아트를 네. 한번 체험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진짜로 재미로 순수 예술과 뭐 네. 서양화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서 서양화요? 그런 쪽이었어요. 하여튼 순수 예술과의 수업이었고 네. 그래서 컴퓨터실에서 네. 하게 됐죠. 그 수업을. 음. 그래가지고 뭐 과제 제출하는 거였어요. 과제 제출하는 거였는데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뭔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 뭐 이미지가 떴다가 없어졌다 막 이런 뭔가 움직임이 있는 그런 아트를 해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내가 그때 뭐였지? HTML 뭐였지? 자바스크립트랑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랑 HTML, CSS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서 기본적인 그런 어떤 뭘 만드는 그래서 저는 그때 잘 이해가 어려웠는데 네. 그래서 유진님이랑 저랑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그리고 일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맨날 보니까 네. 당연히 좀 네.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바쁘다고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바빴어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맨날 밥 먹으면서 왜 나를 하나도 안 도와줘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지구본에 네. 사람들이 이렇게 돌리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네. 이렇게 제가 원할 때 이 사람 이미지가 뜨고 없어지고 그걸 원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사람이 지구 위에서 로테이션 한 계속 도는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플레이해 보니까 보기에 나쁘지 않아서 전향했죠 과제를.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코드가 작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사람을 여러 명 추가시켰어요 거기.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거는 네. 뭔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렇게 뭔가 지구도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구는 고정이고 이제 사람이 그 위에서 여러 명이 이제 돌아가는 전혀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새로운 과제가 됐군요. 네, 근데 그 과제를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의도가 원래 담겨 있는지. 그 과제를 제출하기 이전에 중간고사 기간 때 나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걸 만들 거다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기말 때는 그 과제를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죠. 이 사람을 돌리는 건 이런 의미다. 그런 테크니컬적인 문제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시험이 기억에. 근데 되게 제가 기억나는 건 되게 괜찮았어요. 희연님이 의도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결과물이긴 한데 그 아이디어가 되게 괜찮았어요. 이게 돌아갔는데 그거 나름 괜찮은. 그래서 그러고 제가 이 코딩 길을 접었고요. 접었어. 네,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네. 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책이랑 구글링 네. 뭐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했는데 네. 이제는 진짜로 챗 GPT 그렇죠. 그런 AI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올해 2월이라고만 해도 모든 이제 학생들이 AI를 활용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네. 그런 AI가 보급된 네. 상황에서의 학교의 모습이 궁금하기는 하나 전 졸업이 정말 하고 싶었고 운 좋게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졸업을 강력히 원했고 네. 겨우 했다는.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의 시험과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그 빌런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빌런 유형은요. 네. 왜 그 일을 학생에게 시키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네. 전 대학원생이 아니지만 네.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던 그런 거고요. 네. 대학원생들을 존경합니다. 일단은. 왜 심슨 가족에서 보면 네. 그 작가들이 뭐 하버드 나왔고 스탠퍼드 나왔고 심지어 한 명은 예일 교수까지 해가지고 네. 다 대학원생을 거쳤어요. 그래서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를 보면은 네. 거기에 대학원생들은 테러블 라이프 초이스를 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비하되고는 하는데 뭐 유머죠. 네. 네. 그거를 그냥 심슨 가족을 보거나 그게 밈으로 쓰인 거를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 네이버 웹툰에 네. 대학원 탈출 일지라고 있거든요. 네. 대학원 탈출 일지. 제가 그거를 자주 봐요. 아.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보는데 네. 그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요즘 이제 업로드되고 있는 거는 새싹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학생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올라오는데 하여튼 교수가 네. 학생들에게 본인의 업무를 이렇게 시키는 것을 네.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네. 제가 직접 경험한. 네. 유진님은 그런 적 있어요? 사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한 그 응용 수학 학문이라든지 뭐 이론 수업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시험 자체도 크리에이티브한 쪽은 전혀 아니었어서 사실 교수님이 제안하는 특이한 과제를 해봤던 경험 자체가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겠다. 아무래도 이게 진짜 학문 네. 같으니까 교수님이 그 분야에 워낙 뛰어나셔서 교수님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네. 제출하는 그게 별로 그렇게 본인 익스펙테이션에 못 미치는. 네. 뭐 물론 그것도 맞는데 너무 그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한 그런 게 딱 사실 인이 박혀 있는 느낌이라 뭔가 교수님이 거기에 크리에이티브를 좀 너희들이 한번 내봐라라는 그런 유의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재밌게 들었거든요. 네. 네. 많이 경험이 없으니까. 첫 번째 유형은요. 네. 기업 협업형입니다. 네. 기업 네. 협업. 네, 어떤 한 교수님 분을 네. 봤는데 네. 제가 23살 때 네. 정도. 23살 때. 애기 때네요. 네. 나름 4학년. 네. 네. 4학년이죠. 21, 맞아. 22, 23 벌써 4학년이거든요. 네. 나름 4학년 나이였고 저는 그때 이제 막 유진님이랑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창 진행시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명함을 찍고 이제 어른들 사회인 다른 기업들 만나서 명함 돌리고 이야기하고 뭐 박람회 이런 것도 참여해서 소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던 도중이었고요. 네. 근데 학교를 다녀야 돼서 수업을 몇 개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듣고 있던 상태였는데 디자인 수업은 네. 학년이 섞여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뭔가 그런 요때는 요걸 들을 수 있고 그런 어떤 루트가 딱 있다기보다는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보통 이제 원래 거기에 늘 상주하는 교수님, 뭐 정 교수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커리큘럼은 몇 개 있는데 그거 기본을 듣고 나면 그 외에는 본인이 선택하면 되거든요. 왜 다른 학문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으로 꼭 넘어가고 그게 확실히 있긴 하잖아요. 있죠. 네, 그런데 디자인은 그런 게 별로 그 경계가 흐릿해요. 그래서 특히나 원래 늘 상주하고 있는 교수님이 아니라 강사, 조교수님으로 오신 분은 새롭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새로운 수업이 필요해서 그분들을 불렀을 테고 그랬을 때는 이제 완전히 새로 열린 수업들은 진짜 학년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제일 고학년이었죠. 4학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보신 분은 유명한 고추장 케이스라든지 그런 산업 디자인 하면 생각나는 모든 그런 패키지. 네. 상업용 패키지를 디자인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든. 좀 히트작이 많은. 그래서 아 저런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고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중간고사는 되게 빨리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별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뭐지 이건 되게 쉬운 수업인가 뭐지 이랬는데 교수님이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를 네. 사실 학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기를 설쩍설쩍 하고는 있었어요. 뭐 외부에서 네. 디자인 강사 교수님들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죠. 외부에서 같이 협업을 하거나 약간의 프리랜서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그래서 아 뭐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기말고사를 고지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얘는 딱 들어보니까 네. 뭐 얘기 요지는 그거였어요. 본인이 어떤 기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네. 그래서 돈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이게 되게 큰 프로젝트고 그래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고 그러니까 이 본인이 맡은 주제를 네.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PPT를 만들어서 이제 그 방향성까지 제시를 하고 뭔가 살짝 프로덕트도 나오면 좋겠고 이렇게 열심히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천천히 계속 들어보니까 이 며칠간 몇 번의 수업을 걸쳐서 본인 이제 원하는 네.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그냥 본인이 맡은 일을 학생들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하청이죠. 재하청. 근데 저희가 그때 그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주가 네. 실제로 밖에서 볼 때랑 그게 진짜 필요해서 뭐 우리가 뭐 상자를 만들든 뭐 우리 회사의 패키지를 만들든 할 때 하청을 주잖아요. 그렇죠. 외주를 맡겨서 네. 어떤 업체에게 요런 스펙으로 부탁드립니다. 거의 사실은 저희는 웬만한 그 스케칭 다 끝난 상태로 사실 프로덕트 제작 쪽으로 의뢰를 네. 하는 편인데 이제 아이디어 단계까지 요구하는 거는 그런 하청은 심하죠. 네, 심한 하청이죠. 네, 그러니까 보수를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쉽게 사람들 잘 안 하는. 승낙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딱 들어보니까 맞아요. 하청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그날따라 그랬나 봐요. 그날따라 그게 좀 거슬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날따라 손을 들고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딱 그 교수님이 기말 과제 얘기하는 걸 다 듣고 나서 손을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학생들도 본인의 아이디어가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까.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기말로 하려는 프로젝트는 네. 교수님이 외부에서 돈을 받고 맡은 프로젝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과제로 제출한 것이 실제로 쓰인다면 네.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그 한 줄로 쓰이는 게 아니라 네. 실제 현실에서도 그 기여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한 거니까 네. 만약 그게 진짜 실제 프로덕트를 도출해내는데 어떤 되게 키로 쓰이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줬던 그걸 좀 명확하게 교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페이백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디자인과에서는 네. 폭탄 같은 이야기. 하여튼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학교에서 처음 했고 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날따라 네. 그 교수님의 그 과제 설명이 네. 내 마음에 통과가 안 됐고 맞아. 마음의 통과가 안 된.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저런 얘기를 하고 말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분위기가 아주 싸해졌습니다. 얼어붙었어? 아무도 잠깐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 그냥 되게 조용해졌고 제가 사실 막 휴학도 하고 네. 왔다 갔다 외부 이제 교양 강의도 많이 듣고 복수 전공하니까 다른 강의도 많이 듣고 해서
막 막역하게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도 새로 보는 거의 친구들이어서 그들을 대표해서 뭔가 불의해서 한 거 하는 그럴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나 혼자 네. 불의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야.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네. 막 친한 친구면 내가 야, 왜 그래? 라든지 아니면은 뭐 맞지 이럴 수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니까 다 같이 약간 일동 조용해진 거고 그리고 교수님은 실제로 얼굴이 엄청 당황했어요. 엄청 당황하고 막 땀도 흘리는 것 같고 네. 눈빛이 막 흔들리시더니 네. 몇 분 있다가 네. 잠깐 있다가 그러면은 네. 막 이러다가 네. 평가 방식을 예. 두 가지로 하겠다. 하나는 내가 아까 제안을 했었던 그 외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하고 네. 그다음 다른 하나는 본인 뭐 프로젝트 하는 거 있으면 본인 거 해라.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군요 이랬어. 좋습니다 해서 나는 내 거 프로젝트를 한다 그랬고 저는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네. 당연히 제가 얘기를 해서 교수님이 이제 다른 선택 방식을 제안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들 본인 프로젝트 한다고 할 줄 알았어. 근데 본인 프로젝트를 선택한 거는 저와 한두 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교수님이 하청을 받았던 그거에 또 이제 하청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거에 동참을 한 거죠. 그래서 저가 그때 느꼈던 충격 또 생각은 부조리함도 네. 나는 이게 절대적인 부조리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상대적인 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나같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고 이거는 저 사람이 하청받은 거고 이게 가치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요구할 수도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포트폴리오에 한두 줄 써도 그들에게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제가 그거를 그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회를 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나만의 생각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되게 상대적인 거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프로젝트를 알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이제 그 교수님이 제안한 거를 했던 친구들은 교수님에게 많은 이제 소스를 제공을 해줬고요. 저는 제가 하는 그냥 사업에 대한 그 어떤 부분을 했는데 교수님이 그것도 되게 화질 높은 걸로 받기를 원하셨어요. PPT를.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거를 과제로 정해서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또 스페시픽한 것까지 좀 상세하게 화질도 되게 높게 이미지를 쓸 수 있도록.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왜지? 그래서 그냥 화질은 그냥 대강인 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대강 나왔어요. 저는 그냥 다시 재수강만 안 하면 되는 정도로 나오면 돼요. 네, 저는 뭐 C 받아도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B-를 받았고요. 오, 잘 받았네요. 네, C를 줘도 무방한 상황이었는데 뭔가 그런 제가 메시지를 좀 던졌잖아요. 그래서 또라이인가 싶었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업 협업형 작은 빌런을 만나보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공기관 네. 정부협업형 빌런을 또 만났습니다. 보통은 나 협업으로 할 때 이런 부조리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본인도 살짝 하청이니까 그거를 이제 분산해서 약간 리스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노력을 분산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의 십시일반을 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되게 공적인 의미와 좋지 않는가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 나이는 20대 중후반이었어요.
휴학하고 듣고 뭐 이랬으니까 이때 저는 사업한 지도 몇 년 됐고 이거를 접고 다른 시작을 이제 하려고 막 하는 그런 때였고 여러모로 이사도 가고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만났던 빌런처럼 비슷한 상황이 또 닥친 거예요. 그때 저는 당연히 나이가 제일 많았죠. 네. 그리고 그때 저는 줌으로 수업을 처음 들었습니다. 한창 코로나 때였어요. 그래서 막 코로나 학번 뭐 학교도 못 즐기고 불쌍해 뭐 이런 뉴스 기사 많이 나오고 그럴 때였는데 학교를 오래 다니니까 그런 경험까지. 난 진짜 상상도 못했어. 왜냐면 제가 학교 들어갈 때는 뭐 당연히 오프라인 수업이 대다수니까. 표준이니까. 근데 이제 줌 수업이 표준이 된 그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줌도 깔고 뭐 이러면서 줌으로 수업을 처음 하니까 처음에는 뭘 입고 앉아 있어야 되지? 이런 긴장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줌으로 맞이한 이제 학생들은 굉장히 프리한 복장이었고 나만 이렇게 긴장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듣게 됐는데요. 이 교수님은 처음 시작은 상당히 창대했습니다. 용두사미 스타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뭐 진취적이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좋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뭐 그런 되게 학생들의 미래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점점 이제 오프라인으로 풀릴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줌 수업을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줌 수업을 그런 장점을 100분 활용하시는 느끼신 쪽으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었던 점이 뭐였냐 하면은 교수님의 줌 수업 배경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이제 수업 시간을 하신 거겠네요. 네, 그래서 이 뒤에 블러 처리를 해도 되는데 뿌옇게 뭐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처리는 안 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데 이 배경이 점점 펜션? 아니면은 자연휴양림? 근데 그것도 같은 곳에 일하기보다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구나. 근데 배경이 그렇게 바뀐 이유도 있었어요. 본인이 맡은 이제 공공기관, 정부 협업 이게 그 자연 관련된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겸사겸사. 그래서 이해합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또 다시 이제 학생들한테 전가하는 제안을 또 열심히 하시게 되는 거죠. 이거 약간 다시 그 데자비 같은 현상처럼.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이디어부터 내서 이제 아웃풋까지 책까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책까지 막 제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전에 그 경험이 떠올랐어요. 괜히 이야기를 했는데 갑분싸를 만든 저희 경험이 생각이 나면서 과연 줌 수업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항의를 하는 것이 맞는가 살짝 끊기면서 끊기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줌 수업에 모두가 이렇게 100%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막 얼굴을 끄고 있다든지 화면을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 내가 사이버에다가 항의를 해야 되는가 의미 없다. 다 의미 없더라 싶어서 그때는 그냥 그 본인이 큰 금액을 받고 수주한 일인 거를 알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했고 이번엔 받아들이는 쪽도 해본 거네요. 네. 근데 전혀 이제 마음은 통과가 안 되니까 열심히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그 페스티벌 관련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페스티벌이 좀 희한하거든요. 버닝맨 페스티벌이라고 미국에서 열리는 테크 기업들 CEO들이나 아니면 히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막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인데
그게 제가 재밌게 읽고 있어가지고 저는 과제를 해갈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냥 그 책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A+라는 씁쓸한 결과를 얻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도 안 즐거웠어요. 그 사실 희원님은 뭐 개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점수에 성적이 전혀, 그렇게 잘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게 이렇게 씁쓸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재밌게 들은 수업에서 네. 좋은 점수를 받은 적은 정말 없어요. 그냥 그 점수를 받으려고 수업을 했던 게 아니었어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업 협업형 네. 빌런과 공공기관 정부 협업형 빌런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런 게 교수님들 입장도 물론 있겠죠. 예. 있으시겠죠. 네,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거죠. 그냥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도 사실은 희원님이 이분들이랑 그 당시에 저도 봤기 때문에 저도 사실 희원님이랑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디스커션을 제안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구나라는 것도 저도 그때 처음 알았고 저도 희원님은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오히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교수님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제목을 짓기에는 네. 대학원생들은 제목을 솔직히 저렇게 지어도 돼요. 왜냐면 그 학생을 특정해가지고 그걸 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저렇게 제목을 쓸만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종종 네.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 나는 그렇게 대처했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늘 하는 코너죠. 오늘의 주제에 대한 너의 한마디인데 이거는 이제 질문이네요. 아까 얘기한 기업 협업형 혹은 공공기관 협업형 그런 류의 빌런 교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희연님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저는 그 당시의 나는 네. 그때 내가 했던 선택을 네.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마음가짐인 사람이고 사람이 잘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경험을 거기까지 했었고 그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식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 시작하기 전에 네. 난 요령이 되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요령이 막 많이 있는 사람이고 막 미리 사회생활 익히고 이때는 이렇게 싫어도 수그려야 되고 네. 이런 거를 잘 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내가 그냥 그렇게 한 거야. 그뿐. 그래서 후회하지 말자. 요령 있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 맞죠? 맞죠.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사실 저는 이런 뭐 희연님 같은 경험을 딱히는 안 해봤고 그리고 보통은 그런 이제 요령을 딱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발생했을 때 과연 희연님처럼 손을 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반항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반항을 하기는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 저도 오케이가 안 되면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완전 그렇죠. 유진님 저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좀 용기 있게 더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냥 그냥 말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희연님을 보면서 이거는 좀 얘기를 해서라도 좀 해야 된다. 아니에요. 인생 피곤해져. 나는 내가 대처했던 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때 나는 그랬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기다. 나 왜 그랬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자세는 후회하지 않는 거. 후회는 맞아요. 후회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맞아.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쪽에 좀 붙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이야기를 잘 나눠봤고요. 네. 저희 인스타그램 있거든요. 네. 인스타그램에 슈퍼너드라고 치시면 네. 비하인드 그런 사진 같은 거 볼 수 있고요. 네. 애플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평가 같은 네. 거 좋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다음에도 목요일에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진짜 쌀쌀해져서 감기 조심하셔야 되니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다음 주에도 만납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 슈퍼넛 안녕!